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8월 세 번째 주간 브리핑, 주간 전략, 그다음에 중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금요일장 끝나고 해외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계속 좀 시끄러웠습니다. 터키입니다. 터키가 장기 주권 체제로 들어간 게 올해입니다. 술탄이라는 명칭 하에 예전에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인 이스탄불 제2의 술탄을 만들면서 강력한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한 출범 부분들이 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터키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리라가 급등을 했고,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트럼프가 한 줄로 터키의 관세 부과 부분들,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하자 터키가 급락에 나왔죠. 터키 문제의 발단은 뭐 요즘에 목사 때문에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게 시초가 됐냐면, 전에 에르도안이 당선되기 전 재무장관 있죠. 재무장관이 시장 친화적인 골드만삭스 출신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쪽 IB 쪽, 그 다음에 이쪽에 금융 쪽 전문가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 술탄에 등극하게 된 에르도안이 등극을 하자마자 재무장관을 아마 자기 사위인가를 옮겨놨을 거예요. 사위를 옮겨놓고 보니까 이 술탄이라는 명칭하에 뭔가 강경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 이 통화 정책 부분만 아니라 모두 경제 부분들을 시장의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반해서 자기 중심적인 정책 부분들을 펼칠 가능성이 점점 커졌던 거죠. 특히 재무장관도 자기 사위를 올릴 정도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터키의 문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불거졌고, 파키스탄은 최근에 IMF 행까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터키가 IMF에 진입 부분들이 할 것인가. 근데 이제 터키가 움직이면서 지난주 후반에 조금 출렁거렸던 게 유럽이에요. 왜? 유로존, 터키에 대해서 유로존 은행에 대한 노출액이 제한적이긴 하고, 유로존 국가의 터키 수출이 20% 줄은다 해도 뭐 회원국의 성장률은 0.1%인데, 예전에 그 유럽 신용 리스크 부분을 보면 다 은행의 자금을 대준 그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다 이거 뭐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였었죠. IMF 그래서 아무튼 유럽 쪽 유럽의 터키에 대해 익스포저 부분들, 그리고 그게 지금 없어요. 단기 외채만 해서 한 203조 원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그거에 훨씬 못 미쳐요. 80조 원 정도. 80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에르도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장관의 자기 사위를 앉히고 또 본격적인 미국과의 어떤 관세 부과의 불미 부분들을 했던 건 터키 대통령이 스파이 혐의를 들어가지고 미국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구금을 했어요. 단기 외채는 200조고 외환 보유액은 그에 턱없이 부져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목사를 스파이 혐의 부분들로 하고 미국과 어떤 협상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관세 부과를 하고 터키의 리라와는 또 급등이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터키 외국계 은행의 익스포저, 그 다음에 몇몇 그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대한 공매도의 공격 부분들을 단행하면서 아마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그 터키 리라와 급락이 났고, 유로화도 동반 급락이 나왔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달러하고 엔화 쪽에 작은 부분들이 들어갔어요. 뭔가 시끄럽죠. 터키 문제 부분은 여러분들의 표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난주 후반에 터키의 제재,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을 하나 꼽은다면 하면
엉뚱하게도 시리아가 나와요. 시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쪽 그 중동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될 만한 갈 때 통로문에서 상당히 지정학적 핵심적인 요충지 역할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경제 제재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이 공통 분모는 시리아가 자꾸 저는 떠오르고 있어요. 자꾸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제2의 스타워즈, 그 뭐라 그럴까요? 우주군을 창설을 하겠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주간 핫이슈로 인해서, 독일 사례, 독일과 일본 사례, 그 다음에 예전에 소련이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이 군사적인 부분에 지출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소련이 결국은 분열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 제2의 스타워즈가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해외 시장은 이제 이번 주 초반에는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은데, 베이다이어 회의가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키워드 부분들을 하나 가져간다 하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예가 이번에 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세부가에서 160억 달러 미국이 부과를 하자 중국도 거기서 맞불 관세 부과를 했는데, 유가가 지난주 후반에 그 중반 정도인가요? 3% 급락 나왔을 때죠. 중국이 미국산 원유, 에너지 쪽에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원유가 3%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슬그머니 중국이 그 관세 부과를 철회를 했어요. 제품 말고 원유에는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걸 스르르 꼬리를 내렸어요. 왜?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계속 원유 수요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 부분들이 지금 중동 지역도 좀 시끄럽죠. 그리고 이 미국까지 만약에 물량을 줄였을 땐 또 문제가 자기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세 부과, 특히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관세 부과 부분에 슬그머니 철회를 했어요. 그 의미는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의미는 어떻게든 지금 중국 내에서도 보면 그 협상을 해서 무마를 시키는, 더 이상의 파급효과 부분들 만들지 말고 빨리 협상 부분들을 하는 게 낫다라는 또 코멘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8월 10일입니다. 중간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안 남죠. 90일 때.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관세 부과, 이번에 그 500억 달러 1차분, 2차분도 계속 미뤄져가지고 이제서야 2차분까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뭐 8월 말, 9월 초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9월 말, 10월 달도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게 계속 뭡니까? 일정 자체가 10월 말, 10월 중순 넘어서 11월 달 중간 선거 전후로 모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만약에 전후로 해서 집중이 좀 되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터키가 이번 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이 우산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여기 하나 더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8월 중순 전후, 15일 전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뭡니까? 여기 관련된 섹터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세 번째 주간 부분에서는 터키, 저는 공포심 자극이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터키, 파키스탄 신용 리스크, 익스포저 상으로 보면 물론 그 터키 자체가 에르도안의 술탄 때문에 술탄과 시리아 문제 부분들로 계속 시끄러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확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익스포저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이제 계속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 정상회담, 북미, 남북,
북중 정상회담까지 계속 확장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9월달, 10월달 정도에서는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최소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열릴 가능성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터키, 파키스탄, 그 다음에 무역 분쟁, 뭔가 불안 심리 부분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세뇌 아닌 세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터키 문제 부분들까지 출렁거린 부분 나온다고 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이나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외국의 중앙은행들도 지금 다 뭡니까? 안전자산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죠. 상반되게 이 일정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 국채 거의 7,700억 정도 발행 예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주 후반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발행 부분들 했고, 지난해 대비 63% 증가. 미국의 재정적자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그 수요 재정적자를 메꿔줄 만한 그 물주는 이렇게 공포심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아베가 그 집권을 연기를 할 때마다 북한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예전에 북풍인가요? 그것처럼 뭔가 국가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되면 보수층들이 집권을 유도시켰던 그런 케이스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반기에 미국 국채 7,700억 발행 부분들이 하반기 내에 가장 중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 부분들은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추세 자체를 끊는다는 것보다는 그거 말씀을 드렸죠. 때릴까 말까 눈에서 바로 앞에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순간 공포감 부분들이 커서 그거를 각인 효과를 해서 움츠러게 되고 한 발좀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에 미국의 국채 7,700억의 발행 부분들은 스무스하게 소화가 될 겁니다. 항상 이리 왔어요. 이런 케이스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터키 문제도 물론 큽니다만은 터키보다는 정상회담에 어떤 카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설정이 될 것인가, 이게 핵심 키워드고, 그 다음에 중국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에너지 관세,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말씀을 좀 드렸죠.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양보를 해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어떤 주가로 지금 실현이 됐냐면 애플 주가요. 애플이 지금 1조 달러 시가총액 돌파 부분들 나왔죠. 이렇게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며 좀 더 강화됐을 경우에 애플은 특허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는 거겠죠. 물론 자사주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 부분들은 어디 쪽으로 기우고 있다?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손을 드는 주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세 번째 주간 한 줄 정리 부분들을 코멘트를 드린다면, 남북이든 북미든 북중이든 정상회담의 다음 프로세스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키워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주도주를 형성시키면서 주변의 소음 부분들이 이겨내갈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다음 주에 가장 핵심 키워드를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세 번째 주간 전략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